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종 대표입니다. 대표님 넥스트비트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다른 내용을 다 빼고 차트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비트는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주봉이죠.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여기 그 1848원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고가인 한 1800원대 이 자리가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자리가 이렇게 2020년에 지지대였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리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비트는 다른 거 다 떠나서 1800원대를 안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차트 흐름상에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 이야기를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따져보는 즉 펀더멘탈이나 매출 구조를 보는 기본적인 내용도 있지만 두 번째, 이게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 주가에 흘러갔던 자리를 통해서 어느 가격대가 의미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주식은 가격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차트상 그동안에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흘러왔던 가격대 1,800원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얘는 1,8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좀 접근하는 거.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의 고점이었던 1,800원대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월봉, 그 다음에 주봉, 일봉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1,800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월봉상은 대추세에 또 이렇게 1,800원, 2,000원 안착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비트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서 여기 1,800원과 2,000원을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주가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넥스비트는 계속 2015년서부터 작년까지도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아직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바꿔놓지 못했다는 것은 이 대추세 흐름 자체를 아직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1번, 2번, 3번, 그리고 이렇게 4번으로 이어지는 이 파동을 아직 안착을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얘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비트는 지금 시점이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넥스비트를 이것 때문에 물으신 것 같은데요. 뭐 넥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조금만 쳐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볼게요. 넥스비트 BT 중국 이어 인도 석탄 대란, 관계사 석탄 광산 인수 운영 부각되면서 이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이런 분석.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봤지만 1,800원대라고 하는 그 다음에 2,000원대라고 하는 주가 즉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트 분석을 먼저 짚어보니까 1,800원, 2,000원의 안착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슈라고 하죠. 이슈. 그러니까 정보 분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재료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회사가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8,000원, 2,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적이 가시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가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반응은 좀 퀘스천을 찍는 쪽도 있고요. 저게 괜찮다면 분명히 8,000원과 2,000원을 아니 1,800원과 2,000원을 안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나오겠죠, 분명히. 그러나 아직 시장에서는 여기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생각하거나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1,800원, 2,000원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가격대임은 분명하고 신규 진입은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착을 하고 넘어가지고 그죠? 눌림을 주고 여기서 어떤 그 실적이 가시화돼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접근해도 되지 않나. 그래 이런 것들이 혹시나 계속 이어지면서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받을지에 대한 것을 눈여겨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넥스트비트는 1,800원과 2,000원은 넘어가서 안착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그동안에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는지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작년 후반기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142억, 그 다음에 올해 전반기를 보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작년 후반기, 9월과 12월이면 142억, 231억, 그 다음에 올해 전반기 203억, 그 다음에 197억, 그러면 합치 한 400억 정도 되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죠? 작년에 270억, 370억 정도 되니까 조금 늘긴 늘었으나 비등비등하죠, 그죠? 대신, 이렇게 아직은 파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꾸준하지 못한 부분이 주가 성장에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 보게 되면 작년 좀 오르긴 했으나 이 가격대를 이기지 못하고 처진 것도 이런 모멘텀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장의 시선은 1,800원 가격대를 한계를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7년 837억, 877억, 그 다음에 2019년 589억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좀 늘긴 했지만 작년과 재작년은 어쨌든 이렇게 적자 연속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 전에 2015년, 그 다음에 2018, 19년 이어지는 그 흐름이 나빴던 게 아마 이 실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멘텀 자체가 우상향으로 갈 만한 그 뭐라 그럴까요? 튼튼한 구조를 갖지 못한 게 한계점으로 작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여기서 실적을 뒷받침되면서 뭔가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8,000원과 2,000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1,800원과 2,000원을 안착시키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황 대표한테 저한테 이걸 물으면 전 이럴 것 같아요. 신규 진입은 월봉의 이 흐름을 유지가 되면서 1,800원, 2,000을 넘어가서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완전히 흑자 쪽으로 돌아서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 진입은 지금 이런 상태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재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800원과 2,000원을 통과하고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를 같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재료가 있는 부분들이 실적에서 반영이 되면서 내용이 있다라면 주가는 분명히 탄력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아직 미숙하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않고 재료는 있으나 재료는 일단 기다렸다가 1,800원 그 다음에 2,000원 안착 여부 확인했으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800원에 2,000원을 만약에 다시 한번 놔주면 분할 청산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분할 청산. 대표님 제가 여기서 물렸어요. 그럼 이거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조금은 만약에 기회가 준다면 파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왜냐면 그러기에는 실적이 아직 가시화시키지 부분이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오히려 그랬다가 줄였다가 안착을 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용을 살피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정말 주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거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1,800원과 2,000원 안착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대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넥스트비티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1,800원, 2,000원 가격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